이번 강의에서는 Materialize라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CSS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SS가 굉장히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예쁘게 사이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개발자들은 보통 사이트를 만들 때 이런 Materialize나 Bootstrap 같은 CSS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CSS를 따로 만지지 않아도 HTML 코드만으로 그럴싸하게 예쁜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과 메테리얼라이즈 중에 우리는 메테리얼라이즈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거고요. 부트스트랩과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트스트랩 사이트는 getbootstrap.com으로 들어가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 오픈된 강의가 많으니까 부트스트랩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테리얼라이즈는 안드로이드 앱의 메테리얼 디자인을 그대로 웹에 구현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글에서 오픈한 거라서 꽤 인기가 있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materialize css.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레이즈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etting started 들어가시면 기본 HTML, CSS 작업을 할 때 그냥 이 두 줄 링크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디자인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CSS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여기에 정의된 기능들을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몇 가지 설정 방법이 있고 그리고 HTML 시작 문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밑에 오면 루비잼이라고 서드파티 옵션이 있는데요. 이쪽에 See Here의 새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GitHub 페이지가 뜨고요. 그쪽에 실제 소스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gem, materialize, sass라는 걸 복사해서 우리 프로젝트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SNS 폴더를 여시고 밑에 내려오시면 gem 파일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위치는 상관없는데 sassrails라는 잼 밑에다가 붙이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들 인스톨을 해줍니다. 번들 인스톨 또는 번들만 쓰셔도 인스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Materialize 사이트로 돌아가시면 이 GitHub 리드미를 보셔도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앱의 SSL 스타일 시트에 application.scs에 이런 코드를 넣는다, JS를 넣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따라가진 않을 거고요.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닫아주시고 얘도 닫고 이쪽에 들어오신 다음에 번들 인스톨이 완료됐으면 아까 문서에서 알려준 것처럼 앱의 SS의 스타일 시트 그리고 application.css를 열어주겠습니다. 여기에 require tree. 그리고 require self가 있는데요. 이쪽에 tree라는 거 위쪽에 똑같이 별표는 require materialize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스펠링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스타일 시트 작성을 했으면 이번에 자바스크립트로 가서 어플리케이션 자바스크립트를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jQuery, jQuery UJS, 터보링크라고 있는데요. 이쪽에 materialize sprocket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쪽에 터보링크 얘를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슬래시 require materialize sprocket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require materialize sprocket 이 방금 삭제했던 터보링크는 좀 더 레이즈 프로젝트의 어떤 속도들을 빠르게 해주는 건데 배우는 과정 중에는 약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materialize sprocket 스펠링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와 그 스타일 시트 CSS 파일을 불러온 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서버를 켜보겠습니다. rails IP 포트에
그리고 새 탭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글씨 포인트, 폰트가 약간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입혀 볼 건데요. 일단 이 Materialize 아까 Getting Started에 보시면 HTML 셋업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파일의 구조가 레이아웃에 보던 구조죠. 일단 레이아웃으로 돌아가서 앱의 뷰스에 레이아웃에 어플리케이션 HTML EIB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구조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져오셔야 될 게 여기에 Materialize 폰트 이 링크가 있습니다. 얘를 하나 복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붙여넣습니다. 저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CSS는 이미 CSS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 밑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도 이미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메타 태그, 뷰포트 이 코드를 한 줄 더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이쪽 아래쪽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되고요. 이 메타 태그의 뷰포트가 뭐냐면 만약에 모바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뭐 안드로이드, iOS 폰 거기서 디바이스의 위스를 이 전체 웹페이지의 위스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의 스케일을 1배수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폰 화면에 딱 맞게 글씨도 적당히 크게 잘 예쁘게 나오는 그런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 코드가 없으면 그냥 모바일 웹에서 다른 일반적인 웹 서비스를 접근했을 때처럼 글씨 조그맣게 나오는 PC 화면이 아주 그냥 작게 압축돼 보이는 그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를 넣어주게 되면 Materialize의 모바일 뷰가 폰에서 그대로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마치 앱처럼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넣어줬으면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업데이트 해봐도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단 메뉴로 쓸 걸 이 레이아웃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erialize 사이트에 가셔서 컴포넌츠 들어가시면 내부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상단 메뉴를 구성하는 게 되고요. 이 밑에 HTML 코드만 작성하면 이런 위에와 같은 디자인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코드 보실 때 이 샘플이 있고요. 이렇게 메뉴 같은 샘플이 있고 그 코드는 이거면 된다라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쭉 내려서 버튼, 서치바, 모바일 컬랩스 버튼이라는 걸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웹 버전에선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모바일 버전에선 작게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모바일용 버튼이 나와서 좌측 슬라이드 메뉴가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여러 내부 바 중에 이게 가장 복잡한데요. 얘를 가져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서 이 중요한 게 HTML 코드의 구조가 흐트러지면 디자인도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CSS가 이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샘플 코드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따라쳐서 붙여 넣어줘야 됩니다. 붙여 넣으면 인덴트를 조정해주고 이 내부 태그를 블락으로 만들고 탭 한 번 눌러서 들여 써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이제 미리 보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테리얼라이즈에서 보이던 이 네비바가 짠 하고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보면 여기에 메뉴라고 나오고 있죠. 원래 디자인은 삼지창이 나와야 되는데 저게 좀 깨진 게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 사이드 메뉴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일단 저 메뉴라고 나온 거는 매테리얼의 아이콘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More Tools의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콘솔을 열어보시면 지금 방금 폰트 구글 API에서 불러온 매테리얼 아이콘 이게 아까 메뉴라고 나온 걸 삼지창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폰트인데요. 걔를 못 불러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HTTP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걸 S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C9의 미리 보기가 이 보안 프로토콜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 소스는 보안이 안 되는 그냥 HTTP 프로토콜로 받아오고 있어서 블락을 한 거고요. 얘를 막아주고자 하신다면 여기에 S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지웁니다. 그냥 슬래시 슬래시 두 개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미리 보기 하는 곳이 HTTP면 여기 HTTP가 붙게 되고 그리고 S면 S가 붙게 되고요. 아니면 내 컴퓨터에서라면 파일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가장 좋은 건 그냥 이걸 다 삭제해주고 미리 보기 하시면 이제 삼지창이 제대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폰트 로딩이 제대로 됐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그 모바일용 메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버튼 컬랩스 사이드 랩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되고 이거는 이 코드 속에 여기 중괄호 속에 넣어야 된다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어디에 넣느냐 하면 위에 다시 올라가서요. SSL 자바스크립트의 어플리케이션 JS 이쪽에다가 이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먼저 document ready function 이제 중괄호하고 이 속에다가 가져온 코드를 복붙해서 넣겠습니다. 이 가로 닫고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한 다음 얘를 다시 새로 고침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줄여보면 삼지창이 이렇게 사이드 메뉴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추가만으로 이 사이드 메뉴를 작동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수정하려면 다시 레이아웃에 가서 이쪽 리스트들을 수정해 주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이디가 사이드 클래스가 사이드 내부라고 되어 있는 건 이 모바일 형태 좌측에 나오는 사이드 내비의 메뉴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의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거는 이 바로 메뉴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얘를 우리 서비스에 맞게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로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SNS라고 고쳐주게 되면 로고 대신 SNS라 글씨가 바뀌죠. 그 다음에 내비 명도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포스트라는 주소로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포스트 이거 인덱스 뷰를 만들었었죠. 그러면 뜰 거고요. 여기에 포스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직 주소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은 샵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sign in 로그인 페이지 그리고 또 샵으로 처리하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사인업 페이지 일단 이 정도 만들어주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우측에 있던 메뉴가 바뀝니다. 사인 인, 사인업 사인 인, 사인업은 클릭하면 그냥 샵이 붙고 페이지가 바뀌진 않고요. 포스트를 클릭하면 이 포스트 뷰로 이동을 한 겁니다. 얘를 다시 돌리면 똑같은 라우트에서 루트를 여기 포스트 인덱스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 두 페이지가 똑같이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로고도 클릭하면 동작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샵하고 느낌표 되어 있던 부분을 슬래시 하나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가 됩니다. 포스트 주소가 슬래시 포스트가 되고요. SNS 로고 클릭하면 그냥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바일 뷰 여기 모바일 토글 디바이스 모드 클릭하면 바로 모바일 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이드 메뉴가 열렸죠. 여기 메뉴는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소스로 돌아가서 이 아래쪽을 수정해 주면 되는데 그냥 딱히 PCB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이 부분을 덮어 버리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새로 고침을 하면 이쪽 메뉴가 다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그러면 주소가 포스트로 바뀌고요. 로고 클릭하면 다시 홈페이지 그리고 아이폰 6 플러스로 보게 되면 좀 더 큰 화면 네, 이거 인덱스 부분이 잘리지 않게 나오죠. 만약에 5로 보게 되면 이 폰의 위스가 좀 적어서 약간 잘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디바이스 형태로 나올 때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